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576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 5월 20일 3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1% 하락 마감이 되었네요. 오늘 1%의 거래량 230만 주의 이 정도의 등락이면은 전반적으로 또 수급적인 영향이나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이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중에서 이 외인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사실 이 종목은 외인들 기관들 사면 무조건 주가 빨간불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개인들 사면 주가 파란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오늘 이제 떨어졌다는 건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역시나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샀고 외인들이 90만 주 팔았는데 기관들 개인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받으니까 주가가 밀려버렸고 지난 화요일 날은 외인들이 팔았는데 그 물량 중에 대부분을 기관이 받아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좀 쉬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전의 이제 사업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 전력의 생산과 판매 산업을 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한전에 대한 전망인데요. 증권사 쪽에서는 사실 이 한국전력에 대한 올해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도입했던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한전의 이익적인 편차가 앞으로 크지 않을 거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올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대부분 작년에는 좀 전망을 봤다면 지금 한 5개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 연료비 연동제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한전의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고 2분기 실적은 이제 적자가 예상이 돼요. 적자나 이런 부분 대규모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원재료 비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뭐 LNG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석탄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다 올라가니까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전기료는 그대로 오르고 이게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분기 실적은 그냥 뭐 보나마나 적자예요. 보나마나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기대감은 뭐냐면 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이제 전기 요금이 3분기마다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적용되는 요금,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요금, 그 다음 7월부터 뭐 9월까지 적용되는 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마다 적용되는 요금이 매번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면 4월에서 5월, 6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3월 달에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유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적자 폭이 큰 거예요. 그럼 이제 3분기는 7월, 8월, 9월에 이제 적용될 요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6월 달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재료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막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6월 달에는 무조건 올려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6월 달에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망감과 대규모 적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대규모 매도 사태가 터져 나올 수 있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별로 없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됐던 5월 3일이나 5월 4일 정도에는 공매도 조금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가의 위치를 보면 그냥 바닥이에요. 뭐 바닥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는 자리고, 바닥에서 뭐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공매도도 별로 없어요. 뭐 더 이상 여기보다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 구간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물량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전이 6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를 좀 올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올라가면은 한 27,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없는데,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흐름들이 잘 유지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늘어져요. 종목이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27,000원을 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상승 추세선이 잘 지켜지는지를 꼭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깨지면 주가가 좀 늘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한전은 이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전이 발전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석탄이에요, 여러분들. 석탄으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순대로 지금 이제 발전 비율이 나와요. 석탄이 한 30% 중반대인가 나와요. 원자력이 20% 후반대인가 나올 거고, LNG가 20% 중반대 나올 거고, 신재생이 지금 10%대인가 나올 거거든요. 9%인가 10%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탈석탄 정책. 환장하죠. 예, 석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 거 맞아요. 예, 석탄 줄여가야 됩니다. 우리 한전에서 가장 많은 발전 비율을 담당하는 석탄 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뭐죠? 탈원전 정책. 예, 원전도 지금 추가적인 증설 없이 뭐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이제 뭐예요? LNG하고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게 누구나 좋은 건 알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LNG 비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면 전기료를 계속 올려야 돼요. 계속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한전이 지금 해상풍력이나 이런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맡아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죠. 좋아요. 앞으로 25%까지 올라가요. 한번 보시면 RPS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RPS 비율,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이 지금은 12한계인데 이게 25%까지 2030년까지 25%까지 증가가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한전이 100이라는 전력을 생산하면 이 중에 25%는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풍력하고 태양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는데 비싸요. 첫 번째 비싸고, 그 다음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돼요. 근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죠.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인데 전기료는 안 올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그 부담이 누가 다 떠안고 있으면 한전이 떠안는 거예요. 그럼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가장 현실적인 건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보시면 오죽하면 오늘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탄소 발생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다. 우리가 석탄을 줄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원자력을 올리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비중을.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지금 정책이 어때요? 탈원전이죠. 이것마저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사실상 답이 없는 거죠. 진짜 힘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이런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 좋죠. 그럼 부족한 에너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빌 게이츠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자력 무섭죠. 저도 얼마 전에 PD 수첩인가 이런 거 봤어요. 근데 길 하나 두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여기를 갔더니 방사선 그 측정하는 게 삐비비비비비 엄청나게 울려요.
원자력이 관리만 잘하면 좋은데 한번 터지면 그 터진 자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엄청 무서운 거죠. 요새 이제 러시아의 체르노빌 이것도 뭐 문제 이야기 나오죠.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몇백 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 관리를 못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아예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위험하죠. 위험하죠. 근데 현실은 원자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정권에서는 원자력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석탄을 줄이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이거 올리면요 우리 전기요금 폭증시켜야 됩니다. 폭증. 전기요금. 근데 전기요금 순식간에 확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죠. 왜? 민심을 건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죠? 원재료 올라가는 만큼 올리고 내려가는 만큼 내리자. 근데 그게 지금 어때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연료비의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아니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전기요금을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거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탈원전 정책도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한전에서 이제 해답은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1분기, 2분기에는 완전 엉망이었고 3분기에는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그 기대감이 지금 이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흐름들이 이 상승 곡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만 잘 유지된다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는 6월 중에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27,000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안 올린다거나 만약에 유보를 시켜버린다면 아마 주가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도 대규모 적자인데 3분기까지 대규모 적자가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공매도 안 치겠습니까? 무조건 치죠. 떨어질 거, 실적 안 좋을 거 뻔한데 무조건 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그 부분들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추세적인 상승 포인트 유지되는지 잘 보시고 이거 깨지면 주가 늘어져 버려요. 안 깨지고 가는지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것이고요. 전기요금 인상되거나 뭐 인상될 것 같다라는 느낌 받으면 외인들 기관들 들어와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이제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주가의 위치가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면서 볼만한 위치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된다면 아래로 22,500원에서 23,000원이 또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한 만큼 이번 3분기에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장기적으로 RPS나 이런 것들이 25%씩 올라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RPS는 올라가는데 전기요금 못 올리면 한전 그 재무 부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또 한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전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저희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증, 여러분들이 뭐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들 들어가시면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은 뭐 누구에게나 다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전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